관리, 토양 성분. 토양은 이 약용식물 재배와 관리입니다. 이거 잘 봐놔야 기초적인 재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토양은 종자 발화, 성장할 수 기반이 되는 기본적 요소.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어떻습니까? 밭갈이 농가를 하죠. 밭갈이 농가를 하는 것을 경기 작업이라고 하죠. 밭 간다. 그 다음에 또 흙덩이를 깨고 삭이 나기 위해서 부드럽게 땅을 만드는 것을 진압작용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항을 만들죠. 고래를 깊게 만들고 높이를 두둑을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휴 작업이라 한다. 그죠? 진압, 경기, 진압, 멀칭. 또 멀칭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보온작용과 또 수분 방지작용, 수분작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멀칭 작업이 필요하다. 경기 작업은 그대로 논갈이 하는 겁니다. 바로 밭갈이 농갈이 하는 거. 경기 작업을 하는 방법에는 가볍게 이래, 그러니까 땅에서 얕게 가는 것을 천경, 얕을 천자, 그 다음에 깊게 가는 것을 심경이라고 하죠. 진압 작업, 흙덩이를 부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삭이 잘 트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압작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진압의 시기와 효과, 진압 파종 전에 토양수의 모세관 현상을 활성하여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아주 종자 발화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파종 후에는 씨앗을 뿌린 후에는 다시 씨앗 뿌린 후에 흙을 덮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똑똑똑똑똑 두드려서 파종 후 진압을 하면 발화가 잘 되고 삭이 잘 나고 토양 입자의 비상 방지, 흙이 막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죠. 똑똑똑똑 두드려 놓으면 이런 기능이 있다. 간토 작업, 비료를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종자를 뿌리는 작업을 간토 작업이라고 그러죠. 종자 사이에 흙을 넣어주는 작업으로 종자가 직접 비료에 부딪히지 않죠. 그래서 이 유화와 유건을, 그러니까 삭이 나고 뿌리가 나서 발근해서 이게 장애를 지장이 없도록 만든다. 착휴 작업, 휴를 만든다. 고를 만들고 일항을 만들고 이식에 앞서서 파종상이나 이식상을 만드는 것을 착휴라 한다. 심어지는 부분과 심어지지 않는 부분이 반복할 때 한 단위를 일항이라 한다. 이렇게 등을 만들고 또 고를 만들고 하는 것을 한 단위마다 한 일항이라고 얘기한다. 휴리법, 일항을 세워 두둑을 내는 방식. 성휴법, 두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평휴법, 이거는 휴가 없다. 그냥 평평한데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을 평휴법이란다. 멀칭 작업, 멀칭 작업은 집 근처 비닐, 완겨 플라스틱 같은 걸 가지고 흙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토양의 침식 방지하고 지온 변화와 억제한다. 멀칭 작업, 짚을 덮어서 비닐을 위에 요즘은 주로 비닐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짚을 덮기도 하고 완겨를 갖다 덮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 플라스틱 필름이나 비닐을 가지고 덮어주면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흙이 많이 안 떠내려가죠. 비에. 지온 변화, 태양이 아주 직사열을 많이 받아도 땅 밑에 직접 바로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온작용, 식물이 자라면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또 이렇게 보온을 해주죠. 지온 변화와 억제한다. 토양의 건조 방지, 이거를 덮어 씌웠을 때는 여간 가물어도 가뭄표를 안 느끼죠. 근데 그거 없으면 막 가물면 땅 밑이 바짝 말라가지고 식물 성장에 많은 변화가 오죠. 잡초를 안 나게 만든다. 이거는 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10년 전에 내가, 10년 됐죠. 우리 농장 연수원 있는 데 가서 밭에다 남들이 비닐을 덮어 씌우니까 나도 비닐을 덮어 씌우면 되는 것 같다 하고, 고추를 심으면서 비닐을
뭐 그 흰 비닐을 샀어요. 하얀 비닐을 사가지고 덮여놓고 고추를 심었는데 뭐 여름 되니까 막 비닐이 막 꽉 부풀어 올라오면서 잡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집에는 왜 풀이 안 올라온단 말이지. 내 거는 같이 비닐을 덮으신 풀이 올라오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동네 이제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장님은 내 후배고 영 젊은데, 형님, 흰 비닐로 그거는 하면 풀이 올라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개심하기 짝이 없는 기라. 아침, 저녁마다 내 흰 비닐 덮으신 거 보고 댕긴 사람이, 그때는 형님 그랑 풀 올라온다 말 안 하더니, 내가 입을 때가 모르니까 그때서 풀 올라온다는 게. 속으로 참 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 내가 그거 하나 빼앗가는 그 뒤에는 비닐을 이제 파는데 농약방 그 물건 가면 파는데 다 가서 속속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맞다고 검은 거를 세우라더라고요. 검은 거를 세워놓고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였고 한 번은 또 연락에 비닐 덮어 씌워가지고 고추를 막 몇 그루 심어놨는데 바람이 불어본데 막 전부 비닐이 다 빠져 흘러 나가보는 거야. 그것도 내가 몰라서 그 뒤에 다음에 다른 집에 가서 딱 해놓고 보니까 고추 심인 비닐 그 공기 들어가죠. 거기에 흙을 다 덮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고추 심고 비닐을 흙 구멍을 내놨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거리 바람이 다 하더니 그래야 다시 작업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작업을 촌에 농사짓는 이게 여러분 그냥 가서 막 힘만 들이면 들어가시부터 아주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사사로운 요령이 있어. 이게 바로 멀칭 작업이 거기서 느낄 만한 그런 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타종, 종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량 종자 꼭, 종자 선택 잘해야 되고, 뭐 우량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우량 조건을 우리가 직접 몰라도 됩니다. 공신력 있는 농약 종자 파는 데 딱 가면은 아주 종자를 다양하게 잘 선택해 놓고 있고, 종자를 만드는 출하는 회사들이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그런 게 없고, 자, 호구 짜다 보면 시문에 나는 거 있죠. 뭐, 양파를 심은데 쫑대가 올라와서 못 쓰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종자 관리는 특히 우리가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약용식물 종자에 대해서는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용식물 종자를 구하고자 할 때는 조금 인터넷 쪽으로 들어가서 약용식물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좀 검토해보고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베이로 파는 거는 안 사는 게 좋다. 약용식물은. 뭐 여러 가지 우량 종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많죠. 파종전 종자 관리. 씨앗을 흙기 전에 종자 관리하는 건 침종, 일정 물에 다루어서 조금 촉을 태운다든지 발화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하면 좋다. 종자 삭을 약간 틔워서 파종한다. 우리가 벽시 같은 거 뿌릴 때는 종자 씨앗 조금 이렇게 발화가 된 상태에서 뿌리죠. 종자 소독은 꼭 하는데 요즘은 웬만한 우량 종자들은 다 소독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벽시 같은 것도 옛날에는 작년에 농사 지을 때 벽시 종자를 따로 이렇게 털어서 보관하는데 요즘은 그런 종자 안 씁니다. 해마다 농사 지을 때마다 최종 종묘 한국 관리한 데 있죠. 거기서 다 한 거를 미리 신청하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매상을 크게 안 하는데 매상될 때는 그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종자를 안 하면 매상을 안 받아주는 수가 있어요. 자, 뿌리는 방법. 그냥 대중 음식 이렇게 줄줄 뿌리는 걸 삼파법. 경지 면적에 흩어 뿌리는 거. 조파법.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두둑을 만들어 놓고 두둑 위에 골을 내고 종자를 흩는 방법을 조파법이란다. 가장 많이 이용하죠. 전파법. 요거는 콩을 심든지 팥을 심는 것처럼 또 마늘을 심는 것처럼
꼭꼭 한 구멍에 하나씩 요래 심는 것을 점파법, 점을 찍듯이 찍다 해서 점파법이라 한다. 파종량은 기후 여건에 따라서 발화율의 차이가 나죠. 너무 추울 때 뿌리도 발화율이 좀 줄어지고, 토양과 시비, 척박한 토양에는 파종량을 늘리고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옥한 땅에는 좀 줄이고, 종자 발화 능력, 종자가 발화 능력이 감퇴된 거, 그러니까 2년 3년 먹은 종자나 묵은 종자나 이런 거를 뿌릴 때는 양을 많이 뿌리고, 아주 깨끗하고 잘된 선택된 종자를 뿌릴 때는 좀 작게 뿌려야 된다. 파종 시기는 발화와 발화의 성장 및 생장 성숙과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주로 온도와 토양 수분이다. 파종 시기는 우리가 상치 같은 거는 한여름에 심으면 안 나죠. 이 심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약용식물은 이 추경 파종하면 가을에 파종을 많이 합니다. 가을에 좀 일찍이 파종을 해가지고 촉이 트고 밑에 뿌리가 조금 발달했을 때 추위가 와야 안 죽어버리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이식해서 우리가 성장을 시킵니다. 보식과 속기.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너무 아주 밀집되게 발화가 돼가지고 막 너무 밀집될 때는 속아내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시켜서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삭이 잘 안 난 곳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비 오는 날이나 구름 낀 날 봐서 옮겨 심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보식과 속기, 영양번식 약용식물, 종자번식 어려운 경우, 모든 것은 실생묘를 꼭 사용 안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뿌리를 가지고 옮겨 심는 게 훨씬 수확이 빠를 때가 있죠. 천궁이라든지 작약, 작약은 백자약, 작약 한박꽃이죠. 이거는 씨앗, 지금 가면 씨가 막 결실이 됩니다. 근데 씨를 뿌리면 저희 5년, 6년 걸릴 그때 이 작약 경작지에 가면 3년, 5년마다 수확을 하게 되면 이 묵은 둥치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를 잘라서 4등분이나 3등분을 내서 다시 심게 되면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 성장 속도가. 그래서 이거를 종자 번식이 보다 생육이 왕성할 경우 작약, 암수 어느 한쪽만을 제외 시행한다. 육모 작업, 묘를 키우는 작업을 육모 작업이라고 그러죠. 육모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작물이 한창 성장하고 수확이 아주 멀었다. 그런데 그거를 본답을 바로 심으려면 그 작물을 못 심고 심어야 되죠. 근데 묘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일정 크기의 묘를 키워서 이식을 시키는 경우, 조기 수확이 가능해지고 수확 기간을 연장한다. 묘상의 집약적 관리, 그러니까 묘를 키울 때 딱 좁은 환경에서 키우니까 병충해 관리나 경비가 절약이 되죠. 토양의 토지 이용률을 높여 단위 면적당 재배량과 그에 비례하여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단위 면적당 많은 종자를 그 묘를 키울 수 있죠. 이식 작업, 묘를 키워서 본답에 이식하는 옮겨 심는 작업을 이식 작업이라고 하죠. 장점, 식물의 성장 향상과 재배량이 증대하고 전 작물과 후 작물 사이에 묘상을 운영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작물과 후 작물 사이 그 공간에 그 시기에 묘상을 운영할 수 있다. 단점, 이 묘판을 만들어서 이식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근으로 자라는 거, 뿌리가 바로 땅 밑으로 자라는 것은 이 밑에 직근 뿌리를 건드려 버리게 되면 이식할 때 썩어버리고 뿌리가 잘 안 큽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황기 같은 이런 것들은, 물론 황기는 이식을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만은, 이런 직근이 있는 거를 잘못 건드리게 돼가지고 밑으로 뻗어가는 뿌리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건 이식해놔도 발육이 잘 안 돼요, 성장이. 이식 방법은 골을 지어서 딱 규격
있게 이식하는 것을 조식. 그 다음에 아까처럼 파종할 때처럼 이렇게 폭양 간격을 일정하게 띄워서 이식하는 것을 점식. 그 다음에 헐식 큰 구멍을 파서 막 이렇게 심는 것을 헐식, 구덩이를 파고 이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난식, 엿장수 이거 두드리듯이 지멋대로 어떤 일정한 규율 없이 흩어 심는 것을 난식 방법이라죠. 자, 이식전 관리, 묘, 당근, 소상파, 묘 뿌리가 안 상하도록 해야 되고, 충분한 수분을, 물을 충분히 주고 난 뒤에 묘를 뽑아내야 돼.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식 예정 장소, 옮겨 심을 장소에는 미리 충분히 관리를 잘 하고, 농가리, 밭가리 하고, 또, 세토 작업도 하고, 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딱 묘를 굴치하면 뽑아내면 바로 가서 심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봄이나 가을에, 날씨가 좋은 날은요, 특히 가을에는 건조하죠. 뿌리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어느 뿌리가 마르냐, 목은 아주 제일 밑바닥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그 뿌리가 말라버리게 되면 상당히 안 좋죠. 물, 이제 이식해서 심어 놨으니까 물 마르면 안 되죠. 물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은 관수장치, 약초를 재배기한 동안 인위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점적 관수장치, 또 토양 표면을 덮는 방법, 여러 가지 수분 증발 방지, 잡초 제거를 해야 수분 방지가 되죠. 수분 흡수가 방지가 된다. 그 다음에 물을 대줘준다. 한해를 방지하고 성장을 조장되고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항상 물을 대준다. 관계 방법은 지표 관계, 땅 그쪽에 물을 이렇게 대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휴관 관계, 아까 휴를 만들었죠. 이란과 고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물을 대주는 방법이 있고, 저류 관계, 수평으로 물을 쫙 논바닥에 물을 대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비료, 약용식물의 시비, 식물에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과정을 시비라 한다. 비료의 3대 요소는 질소, 인산, 칼리죠. 질소는 성장을 도와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인산은 생육을 촉진하는 작용하며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 속 핵의 생성에 꼭 필요하다. 이 인산 성분이 부족하면 식물체 내 핵의 분열 능력이 저하되고 세포 정식을 하지 못해 성장에 좋지 않다. 칼륨은 뿌리 비대에 필요한 물질이다. 직접 비료, 이 식물에 바로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질소, 유한요소, 인산, 칼륨 등 화학 비료가 직접 비료로 되어버리고, 간접 비료는 석회나 세균 비료, 토양 계량제 같은 것을 간접 비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산성 비료는 과석, 중과석, 중성 비료는 황산, 암모니아, 염기성 비료는 재, 석회질 같은 거. 비료의 이 사용 시기는 기비, 파종하기 전, 이식하기 전에 이 밑거름이라 그러죠. 하는 것을 기비, 추비, 성장 도중에 하는 비료.